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 안녕하세요 여러분.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1년의 반, 6개월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새 1년의 반을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은 6개월 동안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이런 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는 이 사람은 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죠. 만날 사람은 좀 만나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시간 맞추는 것, 또 뭔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기울이는 거, 이런 것에 우리가 좀 게으른 면도 있다면 남은 6개월 동안 만나야 할 사람은 좀 부지런히 만나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특별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다독다독 시작하겠습니다. 시 한 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구름감별사. 구름감별사. 예순도 안 되어 다니던 직장도 작파하고 세상 떠돌며 세월 따라 잘도 놀고 있는데 이른을 훌쩍 넘긴 이남미 큰 누부야는 다른 일자리라도 새로 알아보라 성화지만 다시 돈 벌려고 노동하고 싶지는 않네. 굳이 일자리 하나 알아본다면 저 하늘에 구름 관찰사나 구름 감별사는 어떨까 몰라. 시간이나 장소, 보수에도 연연하지 않는 서로 시시때때로 뭉쳤다 흩어졌다 하면서 별별 모양으로 빚어지는 기찬 구름들과 온종일 놀기만 하는 구름 관찰사보다는 땅 위 개별 꽃들에게 동물과 인간들 품에 잘 어울리는 구름 짝지어주는 그런 일에 구름 감별사면 다시 이력서를 써볼까도 싶네. 구름 감별사로 이력서를 쓰셨나 안 쓰셨나? 구름 감별사가 되셨나 아닌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꽃과 별과 총이라는 시집으로 포항에서 이종암 시인님 오셨습니다. 네, 시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시인님 소개해드리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경북 청도 매전에서 출생하였고 영남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영남대가 대구에 있죠. 네, 대구 경산에. 예, 그래서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는 포항으로 가셔서 포항 대동고등학교 교사로 31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셨습니다. 아마 명퇴 3년 차? 네, 그렇습니다. 네. 93년 포항문학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0년 시집 물이 살다 간 자리로 등단하고 시집으로 물이 살다 간 자리와 저 쉼표들, 몸꽃, 그리고 이번 시집이 네 번째 시집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포항에서 시를 쓰고 있는 이종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은숙 선배 시인
시인께서 하시는 이 아름다운 시 속에 시의 아름다운 잔치를 종종 봐왔었는데 저도 언젠가 한번 시집을 내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선뜻 연결이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시집을 보고 좋아서 근데 너무 먼 곳이라 이렇게 청해도 될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청했는데 또 선뜻 수락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미디어 날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인님과 말씀을 조금 나눈 다음에 시 읽을 텐데 저는 예전에 포항을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하고도 가고 때로는 문학 행사 때문에도 가고 근데 포항하면 굉장히 먼 곳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하기도 조심스럽다가 그래 KTX가 있으니 그래도 오실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뭐 김해에서 왔다 가신 분, 대구에서 왔다 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KTX가 아니고 운전해서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걸리진 않으셨어요. 예, 제가 남들보다도 차를 문제를 많이 하는데요. 네. 1년에 한 3만 킬로. 많이 하시네요. 네. 제 에마인 산타페를 네. 타고 아침 일찍 네. 아침 먹고 운동 마치고 네. 느릿느릿 네. 산천 경계하면서 네. 또 구미에 들러서 저랑 예. 같이 시를 쓰고 있는 친구 한 분을 네. 모시고 네. 이렇게 천천히 청주까지 왔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포항이 제가 이제 시인님 시에도 보면 고향 청도에 대한 게 많아요. 그래서 청도를 원래 고향을 떠나봐야 고향이 그리운 거거든요. 저도 청도를 떠나서 한 16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떠나 있어야 그 지명에 대해서 울림이 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시인님도 청도를 떠나신 지 한참 되지만 퇴직하면서 고향에 돌아가서 살겠다 이럴 생각을 하기는 어렵게 포항에 이미 자리가 굳어졌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교직 생활 시작하면서 포항에서 생활이 시작이 됐죠? 예, 91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네. 바로 포항의 중고등학교에 교편을 잡으면서 네. 지금까지 네. 35년, 네. 35년째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포항 주민이기 때문에 포항의 속속들이 아셔서 저희가 언젠가 포항을 간다면 이정흠 시인한테 연락을 드려야지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직생활 31년 마무리하고 명퇴하셨는데 22년 2월에 명퇴하셨어요. 어떻게 구름 감별사로 자리를 잡으셨나요? 명퇴 이후의 삶이 어떤가요? 시집 날개 저자 속에도 네. 31년간 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네. 명예퇴직을 하고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야말로 제 밥벌이를 위해서 제 삶이 움직이거나 움직이거나 빛을 내는데 네. 얽매이지 않고 네. 자유자재하게 실컷 자연과 뛰어놀고 네. 그 시간의 틈에 얽매이지 않고 네. 살다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네. 네. 직장 때문에 갈 수 없었던 전국의 문인 창작 집필실 네. 네. 또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네. 해남 그리고 강원도 횡성, 네. 서울 연희동, 네. 그리고 전남 담양까지 예. 가서 뭐 시는 옳게 쓰지 않고 네. 그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과 네. 지역의 역사 문화와 함께 제 몸과 시를 쓰는 사람인 몸이 제 악기니까 네. 악기를 좀 바람과 햇볕에 네. 실컷 말리고 왔죠. 네. 시 써야 된다는 것이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네. 놀다 왔습니다. 네.
애버덩도 가셨고 예. 글을 낳는 집도 가셨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뭔가 결과물을 일정 기간 내에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꼭 그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제하지 네, 않아서 네. 그래서 요새 그 집필실들 서로 찾아 그렇게 창작하는 곳들을 가서 거기서 문인들끼리 굉장히 가깝게 연을 맺는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 좋은 일이죠.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갈구하는 지점 또 뭔가 어려운 지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글벗을 만나는 계기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퇴직한 다음에 22년에 나온 시집에는 그 반나절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퇴직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여유 있게 내가 햇볕도 그냥 산책하고 주저앉아서 개미 지나가는 것도 보기도 하고 어디에 무엇이 머무는가 바람의 느낌도 좀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직장 생활할 때는 그냥 모든 스케줄이 학교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알람 해놓고 정시간에 요새는 알람 안 해놔도 그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데 뭐 여러 가지가 그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34년 교직 생활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마무리한 이후에도 국어교사로 있었던 그게 지금의 저를 또 있게 해서 그렇죠. 완전히 이제 국어교사를 하면서 저 안에 축적된 것들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생활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퇴직을 하고서도 네. 단 한 번도 뭐 늦게 일어나지도 않고 네. 남들 출근할 때 네. 같이 식사하고 저는 헬스장에 네. 출근해서 운동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제 일들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 아침 새벽에 네. 조기 축구에도 이제 회원 가입해서 네. 활동도 하고 네.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네. 그 시인들 축구 모임에도 선생님 하신 거 예전에 무슨 어디서 봤더라? 박완호? 박완호 때문에. 예, 그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그 걸발 축구단이고 맞아요. 예. 저는 이제 포항 지역에 있는 문인 축구단 연무롱 축구단. 그게 제가 스트라이커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몸꽃 요 에지에서 2010년에 나온 것을 맞습니다. 받았는데 요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작품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집을 낼 때는 설렘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아울러서 또 부담도 있기도 한데 요거 나오고 굉장히들 많이 반가워하시죠? 주변의 반응 좀 소개할 만한 것이 있으면 소개해 그게 주세요. 2010년이고 원래 2024년이니까 네. 만 13년을 네. 넘겨서 나왔는데 네. 제가 시창작 게으름을 너무 많이 피웠던 것이죠, 사실은. 네. 그러나 소설책이나 시집들을 읽기만 하고 창작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가고 그게 또 두 달이 되고 네. 또 어느 순간 한 계절이 지나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시 창작이 많이 띄엄띄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느끼는 게 서정주 시인께서 하신 말씀 시론 가운데 시는 시를 써야 시가 되느니라 네. 하는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젠가 이 시집을 내게 된 계기는 네. 이 대구에서 나오는 시와 반시 네. 기획 시인선인데요. 네. 제가 30번이고 네. 1번이 대구의 이하석 시인께서 네. 펴낸 향촌동 랩소디라는 시집입니다. 네. 그거 보니까 네. 이하석 선생이 대구 문학관 관장으로 계실 때 그 네. 박물문학관 뒤쪽에 있는 예. 쇠락해가는 구도심 설름가에 네. 쓰러져가는 풍경들 네. 그곳에 있는 노인들의 삶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건져 올린 시편들이었습니다. 네. 너무 좋고 표지 포맷이 너무 좋아서 네. 선생님 저도 여기 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 했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 시집에는 양장본이어서 네. 시편수가
60편, 70편이 아니고 네. 40편이면 됩니다. 네, 네. 제 시집도 43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예. 시집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근데 반응 좋지 않아요? 좋은 시가 많죠? 좋은 시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를테면 이하석 선생님도 네. 추천했지만 네. 주변 사람들에게 네. 이번 시집은 참 좋다. 네. 깊이가 다르다. 네. 이제 이종암 시의 제 빛깔을 찾은 것 같다라는 그런 덕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하석 선생님 친구분 중에 박중식이라는 유명한 화가분이 계신데 네. 그분은 제 시집을 보내드렸더니만 네. 좋다고 예. 이 시에 나오는 그 함께 함께 눈부신 각각들이란 창녕의 관룡사 시편이 있는데요. 네. 그 시편을 보시고 관룡사 뒤에 있는 네. 석조 열의 자상 그림을 그려서 네. 지인들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 그 그림이 여기 이 그림입니다. 아, 화일을 보내셨으면 저희가 여기 화면에 띄웠을 텐데, 네. 그리고 이거는 네. 그 총. 예, 네. 그 저마다 네. 꽃이란 맨 앞에 있는 시를 네. 두고 네. 네. 공강대 서예학과 명예교수였던 여태명 선생께서 여태명 선생님. 예, 그 소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얼마나 고마운지. 아. 그리고 네. 이것은 대구 시인협회 회장 선생님께서 네. 제시 오동꽃 찬란이라는 시를 네. 유필 원고를 써가지고 액자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죠. 네. 그리고 시하늘 문학 행사라든지 시낭송의 문학 토크들을 네. 여러 번 했고 오늘 또 이렇게 네. 귀한 미디어 날에서 또 네. 인터넷 방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오래 기다렸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집을 보자마자 거의 청을 원래 2달 전에 제가 섭외를 하다 보니까 시집 나오고 바로 연락을 그랬었죠. 네, 아유, 바로 감사해라.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목부터 굉장히 꽃과 별과 총. 네. 뭔가 저는 좀 생각의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는 느낌이랄까? 꽃, 별, 총에 집중하는데 이게 사실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맥락이 크게 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상황에 시인의 눈이 닿을 때 그 의미를 고스란히 그 대상의 의미를 고스란히 새기면서 만나는 대상을 하나의 꽃으로 시인이 피워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인의 눈과 마음자리가 참 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가 많았고 총에는 실제 하는 무덤도 있고 또 마음 무덤까지 살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어떤 따뜻한 헤아림이 깃든 시가 많은데 왠지 시를 읽는 사람도 시인이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있구나 마음으로 합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시들을 접하면 읽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을 가지런히 두 손을 모으게 되는 그런 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청도, 어머니, 그리고 일찍 간 동생 이렇게 뭐 정말 우리 가족이라든가 우리의 근원의 꽃밭에서 서로 어떻게 빛나는 꽃이고 별이고 그리운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시집을 읽으면서 시인에게 자리 잡은 꽃과 별과 총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꽃과 별과 총은 무엇일까를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들이 많아서 저는 이 시집을 처음부터 한번 쭉 읽은 다음에 한참 머물러 있다가 그래 다시 한번 정독해보자 이렇게 하고 제가 시화도 이렇게 2편인가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보내드렸죠. 네, 정말
이렇게 시를 쓰는 시간도 참 좋고 읽는 시간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 읽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좋은 시를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 반응은 주변 반응이고 시인 본인이 느낄 때 13년 만에 이제 출간하신 네. 소감 어떠신가요? 그렇죠. 첫 시집 내고 13년, 14년에 내니까 네, 참 너무 많이 게을렀다. 네, 어떤 시인으로서 창작자로서 너무 게을렀다 싶은 생각이 들고, 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창작 연차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또 사물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고 어느 만큼 깊이 있는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깊이 있게 써내느냐. 네, 네, 또 그 써낸 것을 시로 만든 작품들을 독자들과 어느 만큼 긴밀하게 상응을 하느냐. 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저는 뭐 게을렀기 때문에 이제 3년 만에 내겠다 이것이 아니고 네, 뭐 15년이 돼도 좋으니 네, 제가 정말 꼭 쓰고 싶은 네, 또 제 스스로 마음속에 이만하면 되었다 부끄럽지 않다라는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네, 그리고 그 독자들과 만났을 때 상황이 된다 싶을 때 시집을 내면 네, 15년이 되어도 좋다 생각합니다. 네, 연차에 관계없이 또 시인은 늘 자기 언어 생각들을 쌓았다가 부수고 하는 네, 언어와 사고의 혁신을 거듭해서 이전 시집과는 다른 새로운 또 꽃을 피워야 되겠죠. 네. 꽃 참 좋아하셔요. 여기도 몸꽃. 지난번 시집도 몸꽃. 네. 우선 시 낭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기에 댓글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장에 이재표 시인이 있고 미디어날 박소영 대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종암 시인 오시는데 구미에서 같은 글 버신 이복희 시인님 오래된 거미집이라는 시집을 출간하신 2022년에 출간하신 이복희 시인님도 동행에 계십니다. 이따가 현장 참석자 두 분께 신앙독을 말미에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묵으로 참여하고 계신 이복희 시인님 고맙습니다. 김우식 시인 우리 다독다독에 출연하시고 또 다독다독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김우식 시인님 날씨는 무덥지만 시원한 시간 되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태 이후 자유인이 되신 거 축하드린다고 병아리 감별사가 각광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구름 감별사가 뜰 것 같은 예감. 네. 구름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어떤 함의가 무궁무진한 것이라서 뭔가 꿈을 품게 하는 것도 같지만 비를 머금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인가를 가득 품고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건 비밀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는 게 구름이어서 구름의 매력을 이종암 시인께서도 파악하시고 구름 감별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를 읽으면서 낭독할 건데 먼저 시낭독하기 전에 꽃과 별과 총 이 제호 선정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삼시집 몸꽃 이후에 게으르게 쓴 시들을 다 묶어보니 한 90편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시집을 내면서 43편을 묶고는 다 폐기 처분했는데요. 네, 43편을 창작 연대순으로 펼쳐놓은 시묶음을 보고 네, 시집 제목을 짓기가 참 난감했습니다. 네, 뭘 네. 할까? 맨 앞에 있는 저마다 꽃 네, 좋아서 이걸 하고 싶은데 저마다 꽃은 너무 밋밋하고 네, 너무 도덕적이고 이래서 네,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시 묶어놓은 걸 다 풀어냈습니다. 네, 풀고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시 43편이 네, 꽃 이야기와 예,
별 이야기와 예. 죽음, 무덤 이야기 무덤. 세 묶음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꽃과 무덤과 별 하지 않고 네. 꽃과 별과 총이었습니다. 예, 예. 총은 일부러 한자를 네. 넣지 않았는데 네. 독자들에게 이게 뭘까? 네, 궁금해요. 궁금증과 네. 또 긴장감을 예.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네. 일부러 네. 한자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꽃과 별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총은 무기인데 이게 어떻게 같이 이렇게 배열했을까 이렇게 다들 궁금해하고 읽다 보니 그 총은 무덤총이었다. 그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이지만 여기는 그 죽음을 갖고 역사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사람 각각의 존재를 또 생각하기도 하고 자리를 살펴보는 마음자리를 살펴보는 그런 시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신앙독을 시인께서 먼저 하실 건데요. 제일 처음에 있는 여는 시 저마다 꽃. 네, 낭독 부탁드립니다. 저마다 꽃 이종암. 4월 산길을 걷다가 엉겁결에 한 소식 받아 적는다. 저마다 꽃. 연두에서 막 초록으로 건너가는 푸름의 빛깔들 그 제각각인 것 모여 4월 봄숲은 극한 총림이다. 참나무, 노도밤나무, 개온나무, 고로쇠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오동나무, 산철쭉, 진달래, 산목련, 아까시나무, 떼죽나무, 오리나무, 청청나무, 산번나무, 사리나무, 조팝나무, 서나무, 물풀의나무. 꽃을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몸의 구부러짐과 고듬, 색깔의 유무와 강약에도 관계없이 오롯이 함께 숲을 이루는 저 각양각색의 나무들. 사람들 모여 사는 세상 또한 그렇다. 저마다 꽃이다. 네. 저마다 꽃이 박수가 절로 나오게 해줬습니다. 꽃을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정말 몸이 구부러졌건 고닫건 색깔이 어떻건 간에 그 모든 것이 저마다 하나의 꽃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첫 시로 배치한 것도 좋았어요. 여기 신기훈님이 혹시 아는 분인가요? 네네네. 시인의 목소리도 참 시적이시라고 했습니다. 네. 신기훈 선생은 대구 경북 작가회의 지회장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제장님. 제가 다음으로 조등 오동꽃. 저는 이 시에 그냥 확 제가 그 시화도 요거 만들어 예, 보내드린 것이 이 시 너무 좋았습니다. 24쪽에 조등 오동꽃. 하얗게 빨갛게 노랗게 또 분홍으로 요란스레 피고 지던 봄꽃들 하나 둘 쓰러지고 연두에서 명록 압록에 이른 사냐 그때 너는 온다. 소리 소문도 없이 보랏빛 깃발 조용히 펄럭이며 마을로 내려가는 길 제일 먼저 지워버린 지리산 빨치산 유격대 젊은 소대장의 하늘 높이 내뻗은 맨주먹처럼 이렇게 불쑥 너는 기필코 오고야 만다. 아픔과 상처의 지난 연대 하늘 높이 빈 주먹 내지르며 쓰러져 갔던 푸른 빨치산들 조상이라도 하듯 5월 허공에 내걸린 조등 오동꽃. 오동꽃을 보고 이 생각을 한 분이 누가 있을까? 이게 바로 시인의 눈이고 이종함 시인님의
시적인 어떤 발상, 감수성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게 네 오동꽃을 보고 조등으로 여겼어요. 푸른 빨치산들을 조문하는 그죠. 이게 우리 역사에 보면 오래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그 상흔 같은 일들이 꽤나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계속 들춰내고 되새기는 것이 글 쓰는 사람들의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네. 책무죠. 네, 네. 그래서 참 더 좋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시인께서 이제 시총을 읽어주실 건데 2부의 첫 시예요. 예. 네, 34쪽입니다. 예, 좀 긴 산문시인데요. 네.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현대시학 정진규 선생, 네, 네, 네. 정진규 선생이 정진규님. 시에 보니까 경북 예천에 동네 사람들이 막 싸워서 시끄러우니까 네, 그 말들을 사람의 말을 한 곳에 모아서 네, 무덤을 만들어서 네, 그 네. 동네가 조용해졌다. 네. 그게 은총이고 예. 또 경북대 박현수 국문과 교수 평론집 읽다가 네, 영천의 어느 무덤에 시를 묻어놓은 무덤이 있다고 네, 네. 그래서 찾아가서 선시가 이 시였습니다. 네, 산문시인데요. 시총, 한번 네.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총 말조심의 뜻으로 전해져 오는 은총을 어느 시인의 시에서 만나고는 무릎을 쳤지. 얼마 전 한 평론집 서문에서 만난 시총은 왜 그리 내 가슴을 먹먹하게 짓눌렸던가. 경북 영천시 자양면 성공리산 78번지 백암 정의번의 무덤. 백암공은 임진왜란 때 경주성 전투에서 적에게 포위된 아버지와 나라를 구하려 외적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훗날 시신을 찾을 수 없어 그 아비가 아들의 옷과 갓을 들고 경주 삼투에 가서 초혼하여 빈소를 마련하고 생전의 뜻을 나누던 지우들의 애사를 모아 관에 담아 온 게 시총의 연유다. 수소문하여 찾아간 기룡산 기석 10만평 영일 정시 문중묘역, 장방약 묘역에 돌롤하게 솟은 80여 기의 무덤들이 거대한 책 속의 무선 글자들만 같다. 시총을 찾아가 비문을 손으로 짚어가며 찬찬히 읽고는 엎드려 절한다. 무덤 속에 있을 여러 편의 시와 공을 추모하여 봉분을 둘러보는데 호련 나비 2마리 무덤을 열고 푸르득 날아오른다. 나비 허공으로 날아간 궤적에 일순간 펼쳐진 문장을 나는 보았다. 사람의 마음은 빛보다 빠르고 태산보다 크나니 육신이 없어져도 마음은 남아 시공을 초월하여 통한다. 무덤 속 백암공과 지우들이 남긴 시들도 나비처럼 날아올라 하늘의 별로 빛나는가. 어둠이 깔리는 열사흘 달빛 아래 하늘의 별과 땅 위의 시총의 상응이 무한정 좋다. 시공을 건너는 저 시들은 비바람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겠다. 무덤 속 하얀 언어들 흩날리는 꽃잎처럼 자꾸 내게로 건너온다. 네.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랑 시인께서 이렇게 굉장히 힘주어서 읽어주시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요. 네. 저는 이 시총도 새로 왔고 그 다음에 개밥바라기 총도 아주 눈여겨 봐서 처음에 개밥바라기 총을 읽으려고 저도 골랐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또 이것도 산문시로 좀 길어서 건너떠서 이총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네, 이총 댕강무디 46쪽입니다.
이총 할 때 이는 이제 귀자가 되는데요.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댕강무디라는 게 실제 경남 사천시 선진리에 있는 귀무덤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 이총 댕강무디. 사천 팔경 유람하는데 어디서 누가 댕강무디 댕강무디라 말한다. 정신이 번쩍. 이 무슨 말인가? 도요쿠니 신사압 400년 천하게 버려진 12만 6천 생목숨의 귀무덤. 임진왜란 때 외적칼에 댕강 베어져 소금 절인 전리품이 된 선조들의 귀. 신사압 외놈 땅 400년 지나도록 서럽고 서러운 한 풀 수 없는 것. 사천에 그 귀무덤 모시고 온 것 옳다. 마음은 빛보다 빠른 것이니 저 피맺힌 원한의 댕강무디 진정 보듬어 안고 가야만 서른 땅 해원의 봄풀 끝내 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임진왜란 때 이렇게 귀가 베어진 그 귀무덤이 예, 귀하고 코하고 그러게요. 네, 이게 신사 앞에 있다가 예. 이제 다시 사천 땅으로 온 그렇죠. 거죠. 네. 여기도 마음은 빛보다 빠르다는 이 마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개밥바라기 총에서도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마음이겠다. 네. 사실 우리 육신의 어떠한 부분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네. 이게 이렇게 이제 죽어간 사람들이 아까 개밥바라기 총에서건 이총이건 이 땅에 어떤 떵떵거리면서 큰 권력 한번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희생은 너무나 쉬웠어요. 그죠? 그렇죠. 너무 다반사로 벌어졌어요. 네. 어떻든 우리 시인의 역할 중에 하나가 네. 이 땅의 역사 속에 또 네. 이 땅의 현실에서 한 맺히고 원한의 마음들을 풀어내는 것 네. 이게 참 소중하다 싶어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 그런 목소리가 많이 배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낭독하실 시가 사실은 이 시집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저도 이 시인의 엄마 이게 확 닿았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좀 거론하시지 않나요? 네, 그죠? 이거 낭독해서 유튜브에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을 전문 것 같아요. 낭독가들이 네. 왜 어떤 때는 우리가 이제 시인이 좀 공들여 쓰는 시가 있고 오래 걸리는 시가 있고 쉽게 쓰여지는 시가 있잖아요. 이 시는 공을 전혀 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순식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네. 다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 네, 맞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시인의 엄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62쪽입니다. 시인의 엄마. 입 주변까지 번진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87의 우리 엄마 손순년. 37도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꿋꿋하다.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드리니 우리 선상님 어디 멀리 외국 나가셨던 게 일이 무더운데 요새 뭘 드시느냐 하니 내사 하늘에 별 따다 안 먹는 게 하신다. 명구스러움에 앞서 그것 참 초등학교도 못 나와 한글도 모르는 분이 외국 유람은 어찌 알고 하늘의 별 따다 먹는 것은 또 어찌 알까? 시인이랍시고 까불락대는 헐거워진 내 언어가 다시 탱탱해진다. 네. 시인의 유전자 어머니한테서 어머니 이게
몇 년 전에 쓰신 거예요? 어머니가 95세에 벌써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벌써 꽤 됐죠. 네. 10년도 예.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들이 이 시를 이렇게 읽을 때는 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을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느낌이 올 텐데 저는 그 이제 시인님이 낭독하실 시를 이렇게 골라 보내시고 나서 제가 고른 건 삼인행이었어요. 네. 56쪽의 삼인행. 삼형제가 계시다가 또 길을 달리하신 삼인행 56쪽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저께 2017년 2월 1일 저녁 6시 57분 대동고 운동장 너머 서북쪽 하늘 초승달 화성 금성 일직선 위로 또렷이 보였다 보았다. 그런데 두어 시간 지나서 보니 달과 별, 별과 별, 그 사이 점점 멀어지고 또 희미해지고 그러다 서로 저마다 흩어지고 말았다. 같은 부모시라 삼형제로 왔던 우리들 이종진, 이종암, 이종식 동생 시기만 17년 전 먼 데로 먼저 갔다. 무지막지 무례한 시간이 닥쳐오면야 형님도 나도 곧장 내게로 가는 것이겠지만 저 별들처럼 지금 여기 세 사람이 가다 한 사람이 없으니 허공의 옆자리가 그토록 시리고 아프다. 너무 이 시가 저는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카와 가서 목욕탕 가고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남다르다. 그것은 꼭 형제만이 아니라 이종함 시인께서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온도인 것 같아요. 삼인행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오남매인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가는 길인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어도 육친을 떠나보내는 일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그죠? 더구나 동생이어서. 그래도 이 시가 먼저 간 동생께서도 이걸 이제 같이 받아 읽지 않으셨을까?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강할머니 꽃과 별 72쪽에 시인께서 72쪽에 낭독하시겠습니다. 동강할머니 꽃과 별. 네. 예, 여기 대구에 제가 참 스승으로 따랐던 문인수 네. 고 문인수 시인과 네. 이학수 선생 시 속에 이제 동강할미꽃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분 생각하면서 써본 시입니다. 네. 동강할미꽃과 별, 산 높아 물 깊은 강원도 영월, 4월 봄날 동강 벼랑 바위에 동강할미꽃 별처럼 뾰족뾰족 핀다. 자주 보라 분홍 하양으로, 또 연자주 연보라 연분홍 연하양, 색깔도 크기도 모양도 여럿이다. 잿빛 석회암 절벽에 핀 밤하늘 불 밝힌 별 모양 그대로다. 동강할미꽃 저 별은 동강이 아닌 서강의 벼랑 바위 위에도 피어난다. 대구시단의 동강이요 서강이었던 동강의 높은 새를 쓴 시인도, 동강할미꽃을 쓴 또 다른 시인도 내게는 모두 다 밤하늘의 별이었다. 60 가까이 살면서 내게 뜨거운 사랑을 주던 사람도, 견디기 힘든 분노를 안겨주던 세상 그 누구도 다 내게는 별이었다. 어두운 길 밝혀주는 동강할미꽃.
네. 그러니까 동강할미꽃과 별이 사실은 누구건 동강할미꽃이 피어 있는 걸 받아들이는 온도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 꽃 자체를 발견하는 눈도 다르고 새기는 눈도 다른데 시인께서 여기에 대구시단의 동강이요 서강이었던 문인수 선생님과 이하석 시인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시인의 마음의 깊이, 사랑의 깊이, 존경의 깊이여서 이 시를 받으신 시인들께서 뭐 작고하신 문인수 선생님께서도 또 선물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 하니까 그 김광석 거리, 거리가 예,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수석교사로 마지막을 마무리했는데 대구로 연수를 일주일 동안 가서 대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없던 날은 그 김광석 거리 거기 걷기도 하고 뭐 가서 뭐 먹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야외 무대에서 네. 11월 초 되면 시의 날 행사를 네. 대구 시인의 배 행사를 합니다. 매년. 네. 언제 한번 이번에 한번 놀러 오시죠. 네. 시의 날 행사를 거기서 그것도 합니다. 의미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육화산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2쪽입니다. 육화산. 날이 새거나 어둡거나 상관도 없이 고향집 대청마루에서 날마다 고개 들고 바라보던 육화산. 불옥도 한참 지나서야 처음 올랐네. 산굽이 돌아서고 돌아설 때마다 저 멀리 발 아래 내려다보는 동창천 강줄기는 푸르게 웃으며 내게로 달려오고 강 가까이 옹기종기 사람들 모여 사는 용전, 길명, 명대, 북지, 삿갈, 호방 마을들 여기저기 꽃처럼 피어나네. 산봉우리 6 꽃잎처럼 둘러싸여 얻은 이름 육화산인가. 산에 함께 올라간 어릴 적 친구들 종의, 영자, 용식, 전열, 명자, 태봉이 동무들은 모두가 오래 정든 산 같고 꽃잎들만 같은데 확확 대던 숨결 유야무야 싱거워지면 우리도 저 육화산 속으로 들어가서 끝내 산의 부분으로 육화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 내통 위에 꽃은 또 피고 지고. 이게 청도에 있는 거죠. 네, 산이. 고향 마을 앞에. 네, 그 육화산의 화가 꽃화자가 맞아요. 원래 산이. 네, 그리고 마을 이름도 6개, 친구들 이름도 6개, 각각의 꽃으로 육화 6개의 꽃으로 연상이 이렇게 되셨던 건데 사실은 동무들은 모두가 오래 정든 산 같고 꽃잎 같고 그런 존재들인데. 어찌 보면 긴 세월 만나지 못했다가도 뭐 몇십 년 만에 만나도 옛날 친구들은 또 왜 바로 친구 그게 살아나죠. 그거 보면 참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육화산을 보면서도 이게 시인께서 고향에 대한 애틋한 정 그것이 살갑게 느껴져서 제가 이 시를 읽었습니다. 이제 시인께서 한 편, 제가 한 편 읽고 나서 여기에 방청하고 계신 현장에 계신 두 분 한 편씩 신앙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인께서 읽을 시는 이래저래이고 저는 청도에 가서를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들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74쪽 이래저래 부탁드립니다. 이래저래. 어렵게 취업한 아들 녀석이 사다 준 안마 의자를 서재에 들여다 놓으면서 거실 방향 아님 바깥쪽 어디가 좋은지
고민하는 아내를 구박하며 금방 시인은 창밖의 달을 봐야 하는 거라며 달 지나는 창 바라보는 쪽으로 돌려놓는다. 해살이 너무 부셔 거실벽에 걸려있던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영인본 족자 창에다 옮겨다 놓으니 안성맞춤이다. 낮에는 햇살, 밤엔 달빛이 뒷배가 되어 옛 그림 배후로 있으니 그 풍광 참 좋다. 겸재의 진경산수화를 방 안에 누워 즐긴다 뜻으로 옛사람은 와유라 논했다는데 최신령 안마 의자에 앉아 그야말로 허공에 누워서 편안하게 옛 그림 즐기니 내사 그 옛날의 선비 정성도 부럽지 않네. 겸재가 청하 현감으로 두어해 와 있을 때 지역의 명소를 그린 내연 삼용추도나 교남 명성첩 그림 몇 점도 복제로 받아와서 눈앞에 줄 지어 놓고 이래저래 놀고도 싶네. 네. 왠지 이제 이 시를 시인님께서 읽으실 때 제가 든 생각이 지금까지 출연하신 분 중에 가장 뭔가 국어 선생님의 느낌이 많이 남아 있는 분? 시를 읽을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는 것 같은 느낌? 그것과 그리고 시 전체의 느낌에서 굉장히 대구 경북 이쪽에 조금 약간 보수적인 느낌, 고풍스러운 전통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중시하는 그런 느낌들이 시에도 좀 가부장적인 살아났어요. 청도에 가서 청도가 시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불교문인협회에서 이제 같이 소풍을 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하석 시인 이야기가 여기에 맞습니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청도에 가서 26쪽입니다. 부제가 이하석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현대 불교 문인협회 시인들 여럿 내 고향 청도로 소풍을 갔는데요. 가창에서 출발하여 팔조령 터널 빠져나오자 저 아래 먼 곳 이서국 들판과 화양읍성과 청도 남산 곳곳이 하얀 안개로 자욱하였지요. 여기저기 뭉실뭉실 뭉게뭉게하는 안개 바라본 그가 한마디 툭 내뱉습니다. 10월이면 저 청도 땅 지어벙커 속 안개 공장 풀 가동된단 말이야. 저곳 급습하면 어떨까? 유등연지에서 잠시 사진도 찍고 얘기를 나눌 때 총무 곽도형 시인이 그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숙살지는 키 작은 가을 들꽃 하나 가리키며 선생님 이 예쁜 꽃 이름은 뭐예요? 네? 잠시 빙그레 웃다가 그는 말합니다. 도경화. 그러니까 곽도경 시인이 얘기하니까 도경이라는 그 이름으로 도경화. 얼굴 붉어진 곽도경 시인은 가을 꽃이 되고요. 기필코 구름과 바람과 안개의 속내 속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얼굴에 꽃을 피우는 사내. 이하석 시인이 그렇게 곽두경 시인을 꽃으로 피우셨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 다 연상이 되고 그 풍경들이 너무 정겹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마지막 곽도경 시인도 이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현대 불교문인협회에서 나온 책을 거기에 수록된 곽도경 이 이름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내가 어디서 봤지? 그래서 이 시가 생각이 나서 그분인가 일치되나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누군가의 시에 이렇게 꽃으로 피어난다는 거, 이것은 이하석 시인이 하신 일도 있고 또 시인께서 이하석 시인을 기리면서 이렇게 남겨주신 것도 있어서 이게 또 사는 맛이죠. 우리가 사는 어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 기쁨을 주기도 하고 웃음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그 일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 현장에 이복희 시인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재표 시인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먼저 읽으실까요? 네, 이복희 시인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미에서 오셨잖아요.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좀 여기 궁금한 마음으로 오셨죠? 네,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렇게 네. 방송을 직접 하면서 하는 건 처음 봤는데요. 네. 처음 하시는 이종원 선생님도 엄청 담담하게 잘하시고 네. 김원숙 대담하시는 선생님께서도 아주 질문이나 아니면 그 시의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 한 편 낭독 부탁드립니다. 어떤 시 읽으실까요? 네, 저는 48쪽에 네. 콩자반 작곡. 네. 이것도 재밌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콩자반 작곡밥. 이종암. 아침에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밥이 조금 짜다. 내가 어제 흥해시장 소인의 반찬에서 사온 금정콩 자반을 물에 불려놓은 금정콩으로 잘못 알고 밥솥에 넣은 것이다. 아내는 어쩔 줄 몰라 완전 울상이다. 새로 밥하려는 아내에게 그러지 말라고 밥 속에 반찬 들어 있으니 이것도 그냥 좋다고 말린다. 정년 가까이 늙어가는 아내는 말년에 깜빡 뭘 잘 잊어먹던 장모님 점점 많이도 닮아가는 것만 같다. 여보, 잠깐만. 오늘 우리들 아침 밥상에 돌아가신 장모님 다녀가신 것 아닌가? 외양도 부처님 닮아 인자하기만 했던 우리 장모 신봉순 여사가 보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밥을 잘못한 것으로 여기에 지금 네 사람이 그러니까 세 분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장모님 생각까지. 네, 좋습니다. 요 시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네. 이렇게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쉽게 전달되는 그런 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표 씨는 어떤 시 읽으실까요? 예, 저는 54페이지의 마이산 읽었는데. 네. 이 마지막에 쉼표로 끝이 나서 네. 제가 돋보기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잘못 봤나 생각했습니다. 마이산. 내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전북 진안의 마이산.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비교가 안 되는 세계 제1의 자연 음악당이다. 동봉 수마이봉 667m, 서봉 안마이봉 673m, 쫑긋쫑긋 두 귀때기 저 속으로 세상 어떤 소리도 다 들어가서 저장된다고 한다. 저 속에서 빚어지는 음과 악을 들으려 수준 높은 관객들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볕 좋은 봄, 가을 이 자연음악당 앞에는 청중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가 줄을 잇는다고. 한 번 저 음악당을 나도 찾아가야겠다. 가서 기도하듯 음악을 듣고서 마이 마이 두 귀, 내 가슴에 커다란 귀 매달면 노래는 그냥.
노래는 그냥 예, 뭐가 생략돼 있는 듯한 네, 쉼표고요. 네. 이 마이마이 하니까 옛날 마이마이. 마이마이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노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뭐 전북 진안에 호주 시드니도 아니고 네. 한번 갔다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시로 쓰시는 것도 재미가 있어서 이걸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마이산 참 좋아요, 그죠? 마이산 저는 좋아하는 곳인데 여기서 멀지 않아서 가기도 그리고 한참 걸어 들어가는 그 길이 좋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울림을 주는 것들이 많은데도 스쳐 지나가기만 한 것들, 놓친 것들도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를 시님 5편, 저 5편, 그리고 처음에 제가 여는 시 11편, 그리고 두 분이 읽은 시까지 해서 한 13편 정도를 소개했는데 뭔가 아쉬워서 혹시 특별히 더 소개하고 싶은 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크게 뭐 없는데 다들 제가 좋게 읽었었던 시들을 잘 선별해 주셔서 네, 네. 좋고요. 생각이 난다면 네. (38쪽) 술을 놓다라는 시가 아, 있는데요. 네, 네, 네. 이 고향산 고향 집 뒤에 묻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머니, 네, 또 맞아. 그 위에 할아버지들이 네. 저 병풍에 있다. 또한 나 또한 내 네. 아들 또한 저 병풍의 그림들로 나중에 나중에. 담길 것이다. 그런 시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몸꽃이란 시집 속에 보면 3시집에 예. 연이란 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족보의 시조부터 네. 내 아들까지 이름만 쭉 연결한 시가 있습니다. 네, 네. 나이 좀 드니까 제가 그냥 제가 아니고 네. 내 앞에 수많은 아버지들의 네. 대표 선수로 현재 여기 와 있다. 네. 그래서 노래도 잘 해야 되고 네. 삶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네.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네, 네. 어느 분은 저는 이제 족보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지 몰랐는데 그쪽에 또 네. 탁월한 전문가들도 있나 봐요. 보니까 여기에 그 여기에 맞습니다. 이 시가 있는데 정말 이황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죠? 네. 그런 게 그런 핏줄핏줄이 이어져서 현재 내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의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따라서도 서로 살아내는 모습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어떤 사람다움을 지켜가려는 어떤 정신과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 댓글 참여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인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여기 목소리 시적이시라고 신기훈님 말씀 아까 회장님 말씀해 주셨고 시인의 어머니께서도 시인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시인의 어머니도 시인이시고 조우연 시인 일이 있어 이제 들어와 듣는다고 반갑다고 인사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로그인들을 안 해서 그렇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꼭 시에 대한 게 아니어도 올해 하고 싶은 일, 뭐 앞으로 가족이건 개인이건 또 뭐 문학회 일이건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시집 속에 이하석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네, 맞아요. 표사도 그렇고 네, 네. 이 시집을 쓰게 된 계기도 이하석 선생의 향촌독을 랩소디였고 네. 그분은 제가 지금 현대 불교 문인협회 같은 회원으로 네, 네. 한 분기별로 모여서 소풍 가는 모임이 있고 네. 또 스님하고 몇 분이
한 달에 한 번 꼴 가까운 곳에 찾아가서 소풍 가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네. 주변에 어떤 인물들과 교류를 하느냐가 예. 시인이나 모든 다른 화가들 모든 예술 창작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주변에 있는 여러 선배 시인들이 참으로 좋고 네. 또 대구에는 또 장옥관, 송재학, 엄은태, 이규리 이런 친한 선배 시인들과 자주 네. 보면 네, 네, 네. 많은 공부를 배웁니다. 네, 그리고 네. 현대 불교 문인협회 대구 경북지회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네, 네.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제가 썼던 시들이 전통 서정시 계열의 시의 창작 방법으로 시를 써왔다면 이제는 좀 그 울타리를 깨트리고 스스로 깨트리고 새로운 방법, 이를테면 이상이나 김수영, 네. 뭐 이승복, 황지우, 네. 최승자 이런 현대적인 좀 도발적인 이런 창작 방법들을 제 전통시 서정에 가져오면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시를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네. 그렇게 시를 써보려고 합니다. 네. 뭐 어떻든 시인은 끝없이 자기 세계를 쌓고 부수고 자기 언어를 혁신하고 인식을 혁신하는 게 시인의 살아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렇게 계속 살려고 합니다. 네. 멋지십니다. 우리 이종함 시인의 이런 지치지 않고 무엇인가를 새로 혁신하려고 하는 그 정신, 시정신에 제가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마무리 인사 뭐. 예, 처음에는 말 주변이 없어서 상당히 두려워했었는데 특히 우리 누님께서 선생님께서 잘 안내해 주시니까 네. 뭐 편안했고요. 네. 참 이 미디어 날 이 방송 이 자리가 참 소중하다 싶습니다. 네. 뭐 유명한 뭐 시인 모시고 막 몇백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전국에 있는 좀 이름은 좀 작지만 소중히 시를 쓰려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런 작은 문학 잔치 하는 것 정말 꽃입니다. 정말 박수를 드리고 네. 감사한 인사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한 6분 정도 초과됐는데 제가 이 다독다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올해 이제 다음 달이면 만 4년이 되고 또 11월이면 이제 100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는 이렇게 이제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저에게 주는 힘이 있어요. 제가 그 수많은 작가님들을 만나면서 또 작품을 읽고 준비하면서 저한테 스며드는 기운이 있어서 이 일을 그냥 저절로 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네. 너무 이 시간도 제게는 소중하고 왔다 가신 분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제 안에 채워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원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늘 활달하시다고 지금 아마 이재표 시인이 느낄 때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 아주 활달하시다고 말씀하셨고 김윤환 시인, 생명과 문학하는 예. 김윤환 예, 시인, 이종함 시인님 금가옥주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형님 감사합니다. 김윤환 시인도 여기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어떤 것들이 꽃으로 피어나시는지요? 이 꽃은 정말 있는 그대로 혼자 피었다가 지는 꽃들도 있지만 누군가의 눈으로 발견되고 그 눈길이 새로운 물이 되고 생명의 힘을 주어서 제대로 꽃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존재가 그렇다는 생각을 오늘 이종함 시인께서 또 깊이 안겨주고 가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그냥
뜨겁고 힘든 계절만은 아니기를, 주변에 있는 꽃과 같은 존재들과 함께 더불어 피어나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다독다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다 어느 집에나 지나간 시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꽃 한 송이 피는 것도 햇볕과 바람이 거들고 기도처럼 맺히는 아침 이슬 덕인지 몰라요. 그늘진 마음에 순한 볕을 들이고 조금씩 슬픔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자리 챙기는 종이약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책담방송 김은숙 시인의 다독다독.